여기 시원하게 펼쳐진 냇가 너머 을씨년스러운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룩덜룩 검은 때가 잔뜩 낀 회색빛 외벽에 창문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방치된 지 십수년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1990년 처음 문을 연 이곳의 이름은 파라다이스 콘도. 바로 옆 지금은 텅 빈 공터로 남아있지만 과거 이 자리엔 호텔 건물과 이곳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커다란 풍차가 서 있었고, 강 건너에는 청소년 수련원까지 함께 운영됐을 만큼 규모가 상당했죠. 여기에 6번 국도도 바로 앞에 자리에 있어 수도권 접근성도 좋았고, 당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던 이국적인 건축 양식에 아름다운 주변 환경까지 더해지며 수련회를 온 학생들과 관광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 한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만 투숙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장한 지 불과 2년 만인 1992년, 운영사의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첫 번째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후 어렵게 사태를 수습하고 1999년 용천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며 영업을 이어갔지만, 한번 흔들린 사업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함께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이 첫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장기 미착공으로 승인이 취소됐고, 2000년대 중반에는 근처에 새 도로까지 뚫리면서 건물 앞을 지나던 차량들이 뚝 끊겨버립니다. 자연스레 관광객의 발길은 뜸해지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죠. 결국 2008년경 이곳은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그 사이 콘도 옆에 있던 호텔 건물은 철거가 됐고, 지금은 이렇게 콘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겉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데다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옆 호텔 건물처럼 철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 건물엔 그 누구도 쉽사리 손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의 소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과거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그야말로 콘도 분양 붐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잘 지은 콘도 하나 분양받아 놓으면 1년에 수차례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각 호실은 등기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 주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어엿한 재산으로 인식됐죠. 당시 콘도 하나 갖는 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콘도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는데요. 1980년대 강남 개포동 아파트 분양가가 850만 원 수준이었는데, 좋은 콘도 한 호실 가격이 이와 맞먹었을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객실 하나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공동 소유 방식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실제 이곳 역시 등기를 살펴보면 한 객실당 소유자가 10명은 기본, 심지어 한 방 주인이 17명이나 되는 객실도 있습니다. 해당 콘도 객실이 총 105실이라고 하니 소유주가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 주체는 이미 망해버렸고, 남겨진 소유주들이 뭘 해보고 싶어도 워낙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재산권을 둘러싼 민사소송과 경매사건까지 겹치면서 부의 상징이라 불리던 콘도 한 칸 한 칸이 부술 수도 없고 되살리기도 어려운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나서서 매입을 하든 철거를 하든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곳은 엄연한 사유 건물이다 보니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 그 사이 이곳은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폐건물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유령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 건물 1층에 주차된 차들도 보이고 온갖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인근에서 중고 만물 경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곳 1층을 임대해서 전시와 보관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안에 관리자분이 계시길래 위층 내부를 좀 촬영해도 되겠냐 여쭤봤더니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 촬영은 보통 8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제가 8천 원 정도면 그냥 드리고 촬영을 했을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편으론 여기 사장님이 왜 촬영비를 받으시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 이곳을 점유하고 계신 분이니 군말 없이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콘도를 나와 다리를 건너 하천 너머로 이동해 봤습니다.
이곳에는 영업이 중단된 거대한 스파 시설 하나와 과거 파라다이스 측에서 함께 운영하던 청소년 수련원 건물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두 건물 모두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고 출입로는 굳게 막혀 있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스파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 1993년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자금난에 빠지며 1997년 폐업하게 됐고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후 이곳을 낙찰받은 기업은 운영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온천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다시 문을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바로 옆 이 청소년 수련원 건물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인데요. 1993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오랫동안 기숙학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이곳은 건물주의 세 자녀에게 상속이 됐고 이후 이들은 막대한 세금을 현금 대신 이 토지와 건물로 납부하는 이른바 국세 물납을 진행하면서 이곳은 현재 국가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와 함께 전성기를 노렸던 이 건물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 시절의 영광을 뒤로한 채 별다른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낡아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건물들을 다시 살리려면 이 일대를 하나의 관광지구로 묶어 한 번에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설령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 한들 이곳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렇게 이곳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도 낡아가는 건물과 함께 조금씩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도 언젠가 과거처럼 활기를 되찾는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